오늘은 아주 특별한 왕국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무역을 통해 그것도 파는 것이 아닌 사는 것을 통해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꽃피운 곳이죠. 자, 먼저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맨 땅에서 완전히 새로운 문화는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 답을 아주 독특한 곳에서 찾은 왕국이 있었으니 바로 아시아의 해상 강국 류큐 왕국입니다. 비밀은 바로 항구로 쉴 새 없이 들어오는 수입품에 있었죠. 자, 이 얘기 속으로 한번 푹 빠져보시죠. 자,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류큐 왕국이 가장 빛나던 시절, 바로 대교역 시대입니다. 이때 류큐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잇는 그야말로 바다 위의 하이웨이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지는데요. 보통은 수출을 많이 해야 나라가 큰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류큐는 좀 달랐어요. 물론 유황이나 말을 팔아서 돈도 많이 벌었지만 진짜 류큐를 류큐답게 만든 건 바로 바다 건너에서 사들인 수입품들이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을 맞추러 가볼까요? 바로 한반도입니다.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시죠? 류큐가 당시 조선에서 뭘 그렇게 열심히 가져왔나 보니까 불교 경전부터 시작해서 옷감을 만드는 직물, 그리고 귀한 인삼까지 정말 다양했네요. 근데요, 이게 그냥 책 몇 권 들어온 수준이 아니에요. 당시 조선 국왕이 직접 선물한 불교 대장경 같은 것들은 와, 이건 뭐 류큐 사찰에선 국보급이었죠. 왕국의 정신적인 기동 그 자체가 된 겁니다. 자, 이번엔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명나라로 가보시죠. 중국은 류큐 문화의 거의 운영체제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게 바로 류큐의 창조적 재해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사면이라는 악기를 그냥 베낀 게 아니라 이걸 가져와서 완전히 자기들만의 소울을 담은 악기, 산신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류큐 음악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요, 중국이 류큐에 준 진짜 최고의 선물은 화려한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뿌리채소였어요. 생각해보세요. 섬나라는 땅이 척박하잖아요. 근데 1605년에 들어온 이 고구마가 글쎄 이 땅에서도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라 류큐 사람들을 굶주리면서 구해낸 생명의 은인이었던 셈이죠. 식탁 풍경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겁니다. 자, 이제 배를 타고 남쪽으로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동남아시아에서 온 수입품이 어떻게 류큐의 시그니처, 아이코닉한 술을 만들었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서 류큐 사람들의 진짜 센스가 드러납니다. 그냥 술만 낼름 받아온 게 아니에요. 술을 제대로 숙성시킬 수 있는 이 단단한 항아리, 남만독이라는 기술까지 함께 들여온 거죠. 이 항아리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아와모리도 없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볼 곳은 일본입니다. 여기서 온 수입품들은 좀 양면성이 있어요. 칼과 펜, 전쟁과 평화의 도구를 동시에 가져왔거든요. 물론 칼이나 철 같은 물건도 중요했죠. 하지만 진짜 게임 체인저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바로 아이디어, 그리고 사람이었죠. 이 부분 정말 아이러니하면서도 대단하지 않나요? 일본의 글자를 빌려와서 오히려 자기들만 가지고 있던 고유한 이야기, 오모로를 역사상 처음으로 기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가져와서 내 것을 지킨 셈이죠. 정말 기가 막힌 발상이에요. 대교역 시대가 저물고 나서도 이 문화 교류는 계속됐는데요. 그 마지막 주자가 바로 다시마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중국에 대팔려고 가져온 중간상인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류큐 사람들 입맛에 사로잡아서 지금은 오키나와 장수식단의 상징이 됐잖아요. 재밌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것들, 한국의 정신, 중국의 지혜와 음악, 동남아의 기술, 일본의 문자, 이 모든 게 류큐라는 하나의 용광로 안에서 뒤섞이면 과연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요? 이 차트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 류큐는 정말 최고의 문화 큐레이터이자 연금술사였던 것 같아요. 각지에서 제일 좋은 것들만 쏙쏙 가져와서 자기들만의 색깔로 완벽하게 녹여냈으니까요. 그 기반에는 물론 류큐 고유의 문화가 단단히 버티고 있었고요. 그래서 류큐 문화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렇습니다. 무역은 그냥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강력한 엔진이었던 겁니다. 수입된 물건과 생각, 기술들이 전부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벽돌이 된 거죠.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문화 속에는 어떤 수입품들이 숨어 있을까요? 음식, 음악, 우리가 쓰는 단어들.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